네, 안녕하세요. 끝판된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마스크 영상을 저번에 한번 올렸었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에게 10만 뷰를 안겨준 영상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제가 세상 살면서 들을 모든 욕을 다 듣게 만든 영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스크가 결국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상장을 했지만, 이게 하락장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 펌핑은 안 왔고, 그래서 조금 뭐 아쉬웠던 마음에 이제는 이제는 이런 영상 안 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실제로 저는 매수를 하고 아래 구간에서 잘 잡았는데, 그때도 참 영상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또 욕을 먹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에반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자꾸 막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안 올리시냐, 이런 거 없냐, 좋은 거 없냐, 그래서 뭐 괜찮아 싶은 거 없냐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저만의 이제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공유를 하는 식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판단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은 좀 담으시되, 뭐 너무 많이 들어가시지도 마시고 그냥 뭐 여러분들 그 판단만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개하는 정도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를 권유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코인은 바로 미나코인입니다. 미나코인이 뭐냐면 바로 작은 휴대용 블록체인을 통한 차세대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블록체인은 300기가가 넘는 이렇게 증가를 계속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블록을 쌓아나가면서 증가하는 방식인데, 미나는 영지식 증명에서 스나크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면서 22킬로바이트나 되는 가벼운 크기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래에 우리가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점점점 간소화되죠. 크기가 작아지고, 우리가 핸드폰도 옛날에 엄청 큰 뭐 시티폰 같은 걸 들고 다녔다가 이제 이동식 핸드폰을 들고 다녔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됐다가 스마트폰도 작아졌다가 다시 또 커지는 시점이 되지만, 폴더블 시장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점점 간소화되고 작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휴대용의 그 하드웨어 기술 자체가 증가, 뭐 용량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이 블록체인의 블록 자체를 줄이면서 가볍게 만들면 휴대용 기기에 이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람들이 어떤 그 프로젝트의 로드맵, 이거를 정말 잘 지켜주고 마일스톤을 잘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엄청나게 커다란 프로젝트다라고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블록체인은 어떻대요? 무겁습니다. 중개자 없이 액세스하는데 어려움 겪는다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되고 분산 저장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 목적을 어떻다 잊었대요. 그러나 미나는 가볍습니다. 22kB로 고정이 되어 있고, 개발자와 사용자는 미나에 직접 빠르게 액세스, 중개자가 없고 직접 빠르게 액세스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중 하나입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이런 오타를? 순간 당황했어요.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데, 왜?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범용성이랑 유연성이 제한이 된다고요. 근데 미나는 모든 웹사이트와 개인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왜? 개인정보 침해받지 않고 컴퓨팅 및 의사결정에 실제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플레이어는 사용자 데이터를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너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가 정보에 액세스, 그리고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데이터를 넘겨주냐 마냐에 대한 것 말고는 통제할 수 없고 대안이 없는데, 미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데이터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다가 말다 한 이유는, 이 영지식 증명이란 개념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거의 천상계예요. 이 블록체인 코딩을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코딩 천상계급입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서도 영지식 증명에서 지캐시가 쓰는 영지식 증명과는 또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기술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저도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좀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 또 나오죠. 기존 영지식 증명 코인과 익명성 코인에 대한 다른 점인데, Gcache는 사용자에게 프라이빗 Gcache 트랜잭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주고받는 이 트랜잭션에서 프라이빗한 개념을 쓰겠다라고 해서 Gcache를 쓴다 이건데, 영지식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한 1세대 기술이에요. 이게 이 기술 자체가 1세대 기술인데, 그럼 미나는 어떤 기술이냐 하면 체인을 작은 사이즈로 유지,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구축하고, 이게 플랫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나가 이름이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그리고 트러스티드 셋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혹은 스냅 이게 우선적으로 배포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얘는 뭔가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한 기술을 쓰는 어떤 트랜잭션이나 이런 그 부분에만 초점이 맞췄다면,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을 쓰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미나는 이걸 가지고 플랫폼화를 시키고 블록을 간소화시켜서 블록체인을 휴대용 기기, 핸드폰이든 어떤 휴대용 기기, 조그만한 나중에 되면 IoT에도 블록체인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조그만한 소형 기기들의 블록체인을 넣을 때 쓰는 프로토콜 기술의 플랫폼으로 미나는 하겠다라는 원대한 포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볍다라는 타이틀은 미나가 자랑하는 가장 큰 그건데, 이 가볍다는 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벼운 기술이 아니에요. 정말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이 가볍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블록체인이 확장하고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나는 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거의 한 350억 정도를 받았는데, 미나의 투자자들은 또 주요한 투자자 이렇게 벤처 캐피탈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놨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벤처스입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 되게 좋은 VC고, 나머지 VC들 제가 좀 주요 VC들 표시를 해놨긴 하지만, 이 프레드 에르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코인베이스의 창립자예요.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데, 지금은 코인베이스를 상장을 시키면서 거기서 나와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패러다임에서도 미나를 투자를 했지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지금 미나를 투자를 또 한 거예요. 지금 개인 돈으로도.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 바로 어디에 있냐면 코인베이스 이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이사회엔 남을 것이다. IPO 이후에 매각을 해가지고 8.9%보단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나가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자, 2,940만 달러를 모금을 해가지고 약 350억 정도를 모금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코인리스트라는 곳에서 토큰 세일을 했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지금 뭐 바이낸스, OKX까지 상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영상을 올리고 싶었을 때가 미나가 엄청 쌀 때고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돼 있지 않았을 지점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쉬워요. 자, 미나의 토큰 이코노미는 되게 재밌는 구조인데요. 초기에 10억 개의 물량이 있다가 이후에 점차 인플레이션 형태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발행량 제한이 없는 인플레이션 화폐인데, 여기서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은 시점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세상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해칭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 비트코인이 나중에 디지털 자산이 되고 디지털 자산에서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금본위 제도가 있었다가 금본위 제도를 닉슨이 폐지를 한 다음에 무제한 인플레이션 세상이 와서 지금 같은 자산시장이 발생을 했죠. 그럼 이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떤 금의 역할로 가져갔다 그랬는데, 이후에
이 인플레이션의 세상이 오는 시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특이점, 현실 세계냐 디지털 세계냐의 차이만 있지 이 발전하는 과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인플레이션 형태로 늘어나는 구조들이 나중에 되면 인플레이션 사회가 왔을 때 디지털 세상에서 암호화폐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주목을 받겠죠. 그럼 이게 당장 올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영상 제목에서 쓴 것처럼 오래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킹을 하면서. 지켓시는 스테이킹 기능이 없고 채굴이죠. 그런데 얘는 POS라는 방식으로 해서 스테이킹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코인을 어디서 구매하느냐? 사고 싶어 죽겠죠, 지금. 여러분들. 네, 저 사는 거 농담이고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구매 가능 거래소는 지금 바이낸스와 OKX가 있는데, 볼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이낸스는 아직 스테이킹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OKX는 연이율 22%에 대한 스테이킹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킹까지 생각한다면, OKX가 맞다. 그래서 OKX는 제가 거래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링크를 제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놔둘 테니까 그걸로 이제 뭐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고 OKX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테이킹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OKX 사이트를 가가지고 상단부를 보면은 금융을 누르시고 획득을 누르시면 됩니다. 획득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미나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은 기간마다 이율이 달라요. 그래서 22%를 받을 수 있는 거는 90일 짜리를 하면 22%고 60일짜리를 하면은 20%, 30일짜리를 하면은 18%. 이제 스테이킹 이거는 이제 그 기간이 없는 스테이킹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독을 누르시면은 거기서 내 미나를 구입을 한 다음에 이걸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거래소에다가 예치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굉장히 미나에 대해서 이 휴대용 그리고 암호화폐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영지증명은 무조건 떠야 된다는 기술로 보고 있고 지켓시보다는 한 단계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로 플랫폼화를 할 때에서의 역할은 지켓시보다는 미나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나가 지금 뭐 이더리움 재단이랑 그 다음에 뭐 에이다나 이런 쪽에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지식 기술 자체를 얘네랑 교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까지 보면 미나가 좀 확장성이 넓고 범용성이 넓기 때문에 지켓시보다는 미나가 낫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켓시는 들고 있지 않고 미나를 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